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는요, 연시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시조라는 형식은요, 그 평시조의 3장 6구 45자 내외로 된 정형시 한 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연이어 여러 개의 시조가 하나의 주제 아래 묶여 있는 그런 시조의 형태를 연시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어부사시사라는 이 작품은요, 조선 후기에 지어진 대표적인 그 어부가로서 조선 후기 작자미상의 어부가라든가 조선 전기의 이연보의 어부사의 전통을 계승한 연시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촌의 아름다움과 어부의 삶을 아주 뛰어나게 잘 형상화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부사시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참조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방금 설명을 했지만요. 조선 후기에 지어진 대표적인 그 어부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고려 후기의 작자미상의 어부가와 조선 전기의 이연보의 어부사의 전통을 계승한 연시조다라고 하는 연시조로 바로 어촌의 아름다움과 어부의 삶을 뛰어나게 잘 형상화해냈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교재에 실려 있는 이 부분은요, 전체가 아니고요. 전체가 다 실리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각 10수씩이니까 곱하기 4를 하면 40수가 되겠죠, 모두. 그러니까 각 계절별로 10수씩 총 40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즐기는 그 한가로운 정서, 한가로운 감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강호 환정가에 속하고요. 자연 친화적인 정서가 드러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독특한 측면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부분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초장과 중장, 그리고 중장과 종장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후렴구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각 계절별로 뭐 여기 뱃더라 뱃더라라든가 지국총 어사와라든가 그러니까 초장과 지금 중장 사이에 뱃더라 뱃더라가 있고요. 중장과 종장 사이엔 지국총 어사와라는 게 있죠. 초장과 중장 사이에 드러나 있는 그 후렴구는 좀 다른데요. 중장과 종장 사이에는 공통적으로 지국총 어사와라는 말이 있죠. 이 지국총 어사와는요. 지그덩 어기여차라는 그 노젓는 소리를 의성어로 이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장의 중장과 종장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형성되는 후렴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럼 계속 핵심 정리 이어서 보시는데요. 그 후렴구가 삽입됐다는 얘기를 했고요. 대꾸법이라든가 의성어 사용, 색채 대비 같은 것들도 본문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실 거고요. 그 다음 주제는 어촌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어부의 흥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하시면서 자, 본문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사와 추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하사, 추사, 동사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하사 1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하사 1이라는 부분은요. 여름에 관련된 그 시조 중에 첫 번째 수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핵심 정리에서 각 계절별로 총 10수씩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사에서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시조가 되겠죠. 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순비 멎어가고 시냇물이 맑아온다. 자, 구준비 멎어가고 막 이렇게 세차게 그런 내리던 비가 이제 그쳐가고 시냇물이 맑아오는구나 라고 했죠. 뭐뭐하고 뭐뭐한다 라고 했으니까 우선 이 부분에서 이 초장 전체에서는 대구적인 표현, 대구법 사용됐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참 구준비라는 데서 비가 세차게 내리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여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여름 하자가 있죠. 뱃더라 뱃더라 뱃띄워라 뱃띄워라 라고 했는데요. 아까 이 부분은 후렴구라고 별도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 특별히 형식상에서 이제 그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후렴구라고 그래서 뭐 흥을 돋우거나 또 여음구 후렴구, 조음구, 여음구라고 합니다. 각 수마다 이 초장과 중장 사이에 있는 후렴구는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는데 하나의 그 좀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별한 의미는 뭐 가지진 않아요. 배를 띄워라 이렇게 나오면서 낙대를 둘러매니 낚싯대를 둘러매니 깊은 흥을 금 못할떠. 자, 깊은 즐거움을 금할 수 없구나라고 하죠. 낚싯대를 둘러매고 이제 그 고기를 잡으러 가려니 참 이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우리가 왜 여행 떠나기 전에 그 여행에 대한 그 설렘, 뭐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지금 낚싯대를 둘러매고 이제 고기 잡을 생각을 하니까 즐거움이 금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자, 찌그덩 찌그덩 어기여차. 자, 이 부분은요. 찌그덩 어기여차. 역시 좋은구, 후렴구, 여음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역시 같은 거고요. 이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우선은 이 부분은 노젓는 소리에 그 노젓는 소리 이거 죄송합니다. 그 노젓는 소리와 어부의 소리를 그 음차를 이용해서 표현한 노젓는 소리가 찌그덩 찌그덩은 노젓는 소리죠. 어사와는 어기여차라고 해서 어부가 내는 소리죠. 그래서 어부의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강첩장은 뉘라서 그려낸고, 연강첩장이란 말은요, 안개가 자욱한 그런 강과 첩첩이 쌓인 봉우리는, 이런 뜻이죠. 안개 낀 산과 첩첩이 쌓인 봉우리는 누가 이처럼 그려냈는가? 이 어촌의 마을의 모습이 안개가 낀 데다가 첩첩이 쌓인 그 봉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그 종장, 시조의 종장은 종장 척구는 3, 5, 4, 3 그래서 종장의 척구 석자는 꼭 지켜준다는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좀 이게 파괴되어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영강첩장이라는 것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어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조의 종장 형식에서 좀 어긋나 있죠. 시조의 종장 형식에서 벗어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강첩장, 안개 자욱한 강과 첩첩이 쌓은 봉우리는 누가 이처럼 그려냈던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사 전체에서는요. 여름날 비가 갠 후의 아름다운 경치를 얘기했죠. 여름날 비 갠 후의 아름다운 경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추사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가을을 노래한 것 중에 두 번째 수에 해당하는 거죠. 자, 본문 볼게요. 우선 추사 2 전체에서는요, 뭘 노래했느냐. 먼저 그 전체적인 중심 내용부터 정리를 하면요. 속세를 떠나 사는 즐거움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세를 떠나 사는 즐거움. 슈국의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자, 슈국, 물나라라는 뜻인데요. 직역을 하면 물나라라는 것은 그 강촌. 그러니까 그 강촌 마을이죠. 그 어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촌의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슈국은 어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을이 되니라고 했죠. 가을이라고 직접적인 계절적 배경이죠. 계절 가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자, 이 고기마다 살쪄 있다. 자, 바로 가을의 풍요로움. 가을은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뭐 말은 살찌는 계절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죠? 고기도 그래서 그런지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을의 풍요로움. 닷들어라. 역시 후렴구 쓰였고요. 아까 하사
하사 1에서도 봤지만 뭐 뱃더라가 좋은구, 좋은구, 후렴구, 좋은구, 여음구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좋은구, 후렴구, 여음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닷을 들어 올려라, 닷을 들어 올려라. 딩파의 슬카지 용려하자. 끝없이 넓고 맑은 이 물에서 슬카지, 실컷. 자, 슬카지란 말은 실컷, 용여하자. 용여하자란 말은 놀아보자, 즐기자. 이런 의미죠. 만경딩파의 끝없이 넓고 푸른 바닷물결. 자, 이 만경딩파라고 했는데 끝없이 넓고 푸른 바다, 넓고 푸른 바닷물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끝없이 넓고 푸른 바닷물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국총 어사와 찌그덩 어기여차. 역시 아까 하사 원에서 정리했던 바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노젓는 소리와 어부의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간을 돌아보니 뭐도록 뼈도타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 보면 자, 여기서 인간은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세모를 했는데요. 속세라는 거죠. 속세를 돌아보니 뭐도록 좋다, 멀수록 더욱 좋은 것 같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바로 속세에 대한 거리감이 드러나 있다.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 은거하고 싶은 그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연에 은거하고 싶은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인데요. 자, 여기는 눈 덮인 강촌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 덮인 강촌의 아름다움. 간밤에 눈 갠 후에 경물이 달랐고야. 간밤에 눈이 그친 후에 경치가 달라졌구나. 자, 눈이라고 해서 역시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에 쓰여 있죠. 자, 경물이 달랐고야. 경치가 달라졌구나 라고 했죠. 경물이 달랐고야. 이 부분은요, 경치에 대한 감탄. 겨울 눈 내린 경치에 대한 감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어라 노를 저어라 역시 후렴구이고요. 앞이난 만경유리, 뒤히난 천켜복산. 앞에는 만경유리라는 것은요, 유리처럼 맑고 넓은 바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겨울 경치를 표현하면서, 뒤히는 천켜복산, 뒤쪽은 첩첩이 눈 덮인 산, 눈 덮인 산을 옥으로 덮인 산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는 만경유리, 뒤히는 천켜복산. 앞에는 뭐, 뒤에는 뭐, 그랬으니까 대구법 사용됐다라는 거 우선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또 색채 대비도 쓰였어요. 어떻게 해서 색채가 대비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는 만경유리, 뒤는 천켜복산. 유리처럼 넓고 맑은 바다, 푸른 바다죠. 근데 뒤는 천켜복산, 첩첩이 눈 덮인 산. 자, 푸른 바다, 푸른색과 흰색의 그런 색채 대비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푸른 산의 모습과 눈 덮인, 흰눈 덮인 산 해서 여기서 희다라는 색깔과 푸르다는 색깔이 색채가 서로 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도 쓰였죠. 앞에는 만경유리, 그래서 유리처럼 맑고 넓은 바다라고 했죠. 유리처럼 그랬으니까 비유적인 표현 쓰여 있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천켜복산, 첩첩이 눈 덮인 산, 옥으로 덮인 산이라고 했죠. 지국총 어사와 찌그덩 어기여차라고 했는데, 찌그덩 어기여차 역시 후렴구 쓰였고요. 선갱과 불갱과 인간이 아니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선계, 불계, 자, 신선의 세계인가 불과의 세계인가. 자, 이거는 시적 화자가 꿈꾸는 이상세계다
라고 한다면 인간이 아니로다. 자, 여기서 인간 세계가 아닌 것 같다. 자, 요 인간은요, 속세를 비유한 거죠. 그러므로 이 둘 사이는 서로 대립적 관계죠. 선교와 불교는 이상세계를 얘기한다면 인간은 속세를 얘기하는 거니까 서로 대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야, 신선의 세계인가 불가의 세계가 인간이 아닌 것 같다. 인간 세계가 아닌 것 같다. 뭐가? 그 유리처럼 맑은 푸른 바다와 첨첩이 눈 덮인 그 산의 모습을 보니까 이곳이 신선의 세계인지 불교 불가의 세계인지 속세는 아닌 것 같다.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겠죠. 여기에서는 바로 그 겨울 어촌 경치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 있죠.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선 대표적으로 총 40수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3수, 여름, 가을, 겨울, 봄은 좀 빠져 있긴 하죠. 여름, 가을, 겨울에 나타난 각각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통해서 자연을 예찬하고 자연을 즐기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 좀 확실하게 익혀 주시고요. 복습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